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현직 총리의 갑작스런 실종, 호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해럴드 홀트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럴드 홀트는 1966년 1월에서 1967년 12월 17일까지 호주의 제17대 총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실종된 것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국가의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정부 수반의 건강 자체가 주변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끼칠 정도이죠. 당연히 최고급 경호원이 붙고 감시 경호도 살벌합니다. 작은 못사는 국가의 대통령, 총리도 아닌 호주의 총리가 실종되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홀트는 1908년생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언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평범하게 자란 듯하네요. 홀트는 학창 시절이 끝나고 멜버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930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죠. 그러다 대학 선배이자 후에 총리에 오르며 홀트를 이끌어주게 된 로버트 맨지스와의 만남을 계기로 1933년 호주 연합당에 입당합니다. 이후로 법률 박사학위를 따고 사업 파트너의 딸인 로라 트린과 결혼도 하죠. 부족함 없는, 그렇다고 누구의 미움을 살만한 일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로버트 맨지스의 영향으로 홀트는 정치에 도전하게 됩니다. 홀트는 두 번의 낙선을 딛고 1935년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죠. 1939년에는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맨지스 정권의 장관으로 올랐으며 이후 노동행정부 장관, 국무장관, 과학 및 산업연구, 이민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수많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대학부터 정치까지 전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죠. 재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제 정책을 여러 번 실패했지만 1966년 맨지스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을 당시 후계자로 마땅한 인물은 누가 봐도 홀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럴드 홀트는 1966년 1월 27일에 호주 연방의 제1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되죠. 이후 남베트남에 대한 호주군 지원의 확대를 선언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1966년 후반 다수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후 백호주의 철폐, 통화를 파운드에서 달러로 교체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죠. 하지만 1967년부터는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내부적 반대가 거세지기 시작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주군 파견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 또한 심해졌습니다. 또한 군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신인 의원의 연설을 방해하는 무리를 일으켜 세간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홀트가 이끄는 자유당도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를 겪으면서 내각에서 홀트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죠. 실종되기 한 달 전 홀트는 지도력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건강 악화설까지 거론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사건이 터지고 말죠. 1967년 12월 17일 아침 홀트는 휴식을 즐기려고 불륜 상대를 포함한 몇 명의 지인과 함께 평소 종종 찾아갔던 빅토리아주 포인트 내핀에 위치한 셰비엇 해안가를 방문합니다. 셰비엇 해안가는 잔잔할 때는 어린아이도 헤엄칠 수 있을 정도지만 날씨에 따라 파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빅토리아주 해안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는 장소이죠. 이날 오전 셰비엇 해안가의 바다는 파도가 높고 사나웠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작살이나 수중총으로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스피어 피싱을 취미로 하고 수영선수였던 이력이 있는 홀트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인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홀트는 점점 해안가에서 멀어져 가죠. 이상한 점은 멀어져 가는 동안 홀트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수영을 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홀트를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은 터지고 맙니다. 잠깐 사이에 너무 멀리 가버린 홀트의 머리가 순간 파도에 가려지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았던 거죠. 일행은 홀트를 찾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잠수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 때문에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결국 오후 3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곧바로 빅토리아주 경찰, 해안경비대, 육군, 해군, 항공청 등 200명 이상을 동원한 합동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로 인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고 12월 20일에는 수색이 중단되는 일까지 터지죠. 수색을 위해 경비 함정과 헬리콥터,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지만 시신은 물론 그 어떤 흔적, 유류품도 찾지 못했고 실종된 지 5일이 지난 12월 22일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판단되어 멜버른의 세인트폴 성당에서 홀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자 결국 수색도 종결되고 말죠. 수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라 보아도 이상하지 않지만 현직 총리의 돌연 실종사라는 타이틀, 실종 전 그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시신이나 옷을 포함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다소 의아한 상황 때문에 홀트의 실종을 두고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나라의 총리가 실종되었는데 시신도 유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한 달도 안 돼서 수사가 종결되는가 하며 실종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원인 불명의 사망이라며 장례식까지 치룬 것은 비상식적이기는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중국 스파이설이죠. 홀트는 사실
중국의 스파이였으며 호주 비밀 정보국이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고 위장 실종을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당시는 첩보원 스파이의 첩보 활동이 활발했던 냉전 시대였죠. 그가 정말 중국의 스파이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홀트는 겉으로는 확고한 반공주의자였고 아내의 말에 따르면 중국 요리도 입에 안 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학생 시절에 호주와 중국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썼던 과거 때문에 친중파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죠. 이 가설은 실종 당일 홀트는 일부러 혼자 해변에서 멀어진 다음 미리 대기하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의 잠수함에 타고 중국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 건 당시 일행 중 한 명이었던 불륜녀 마저리 길레스피의 증언이었죠. 길레스피는 실종 당시를 떠올리며 홀트 주변의 바닷물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거품이 일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확인하려 셰비엇 해안가에 가서 관찰해 보았지만 거품이 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1982년에는 영국의 앤서니 그레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저서 총리는 스파이였다 해서 홀트 스파이 가설을 써냈는데 이 책을 저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콜린 윌슨이 다루면서 스파이설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설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어찌 되었든 타국의 잠수함이 몰래 해안 부근까지 접근하는데 호주 당국이 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이외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홀트는 베트남 전쟁 파병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고 마저리 길레스피와의 불륜까지 언론에 까발려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편안한 다른 방법이 많았음에도 굳이 바다에 가서 익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총리가 갑자기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죽은 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거기다 요구 좀 먹고 있다는 것이지 돈과 명예, 편안한 노후까지 홀트는 죽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유류품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미국 CIA가 암살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홀트는 호주는 미국 편에 서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반대 반발이 너무나도 격한 나머지 베트남전 참전을 번복하려는 것을 알고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는 가설이죠. 지금이야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설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이야기들도 꽤 많고요. 수많은 가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홀트가 약 중독자였고 이날도 약에 취한 상태로 물에 들어간 탓에 익사한 것은 아니냐는 가설, 자유로운 새 삶을 꿈꾼 그가 벌인 실종극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역시 익사 사고입니다. 과거 수영 선수이기도 했던 홀트가 수영 실력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그는 당시 어깨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실종되기 전에도 수영하다 죽을 뻔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셰비엇 해안가는 이미 위험한 구역으로 유명했고 홀트가 빠른 속도로 해변에서 멀어졌다는 정황을 봤을 때 이한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가설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이한류는 흔히 역파도 역물살이라고도 불리는데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매일 수백 건의 사고가 보고되고 여름철에는 전 세계에서 이한류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이 수없이 보고되죠. 하지만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 익사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는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호주 바다에는 상어가 많기도 해서 상어에 잡아먹혔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실종된 지 38년이 지난 2005년 9월 2일 호주 당국이 헤럴드 홀트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홀트가 단순히 수영을 하다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문점도 있는데다 익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사건인가 사고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총리 헤럴드 홀트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